예, 벼농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벼농사는 벼는 화분가 작물이라서 얘는 벼, 보리, 가마펜을 써요. 가마펜을. 잘 안 보여 멀리서. 그 간장펜을 써요. 검정 게 제일 잘 보여. 우리가 벼농사는 벼, 보리, 밀, 옥수수, 조, 수수, 얘들은 화분가가 돼서 골드 칼라만 쓰면 돼요. 칼라만 쓰면 얘들한테는 아주 제일 적격입니다. 칼슘이 다량으로 필요하다. 얘들은 그러면 얘들한테는 얘만 사용하면 그냥 땅 떨어져요. 여기에다가 플러스 설탕이 따라가야 됩니다. 설탕이 또 왜 따라가겠어요? 요 놈이 따라가서 햇볕을 강하게 줘서 식물을 완성시켜요. 그러면 장애가 하나도 안 일어나요. 태풍이 불어도 설탕은 안 자빠진다. 변원에 자빠지는 건 누가 잡아지나? 설탕이 잡아줍니다. 모 심을 때 물에 빠져도 사는 거는 설탕이 잡아줍니다. 그 설탕 아주 중요해요. 아까 고추 비 되게 온다 싶으면 설탕을 비 오기 전에 짠득 지나라 그랬죠. 배추밭에 여름에 비가 짠득 오는 것 같으면 무밭에 설탕부터 짠 지나요. 배추, 무가 조금 빨리 심어가지고 많이 시드내는 한 놈씩 죽죠. 그 죽은 원인은 잎 두께 속에 탄수화물이 없어서 죽어요. 근데 물이 없어서 죽는 거 아니에요. 그 원인이 탄수화물에 의한 행동이다. 그럼 탄수화물 누가 만드느냐? 잎이 만드는데 절대적으로 질소가 필요한데 질소량을 늘리면 벼는 웃자라가 자빠지죠. 그럼 비료를 적게 줘서 자빠지는데 우리가 많이 주고지 않은 거죠. 그 많이 주려고 하니까 비료는 많이 들고 어떻게 단위 면적당 그거 안 맞죠. 그래서 우리가 뭐가 남아서 이런데 또랑가에나 논두렁에 서해가지고 이삭이 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보또랑이 그런데 뭐가 떠내려가서 살아가지고 큰 거 있잖아요. 이삭이 엄청 크죠. 근데 그 정도의 비료를 먹어도 괜찮은데 우리가 재배되는 단지에서는 비료를 잡기 되기 때문에 웃자라서 안 되게 돼 있어요. 비료를 적게 줘서 비료를 적게 줘서 웃자람을 벼를 잡으려면 설탕으로 잡아야 된다. 얘들은 융어에 이게 그 성장이 부진할 때 여기에 골드 칼라 60cc에 설탕 120g 설탕 120g을 쓰면 융로가 아주 그 부진할 때 회복합니다. 그 자주 줄 필요는 없습니다. 한 번이나 두 번 정도만 줘도 충분합니다. 설탕이 융로 기간에 칼라를 뭐 예, 그리고 이양 전에 모내기 전에 우리는 요렇게 해서 물 20리터에 요 양으로 해서 이양 전에 조루 간수라면 조루 간수라면 모판에다가 조루를 간수해가 심어놓으면 지금 그거 아까 준 그 종이에 다 있습니다. 자료에 안 적어도 됩니다. 그 종이 보면 한 장 준 거 있죠. 복사지. 그 내용에 그대로 있습니다. 복사지.
그 종이에 보면 전부 있기 때문에 이양 전에 모내기 전에 조를 간수하면 모가 탁근을 잘합니다. 그리고 물에 담겨 있어도 안 죽어요. 뭐 때문에 안 되냐면 설탕 때문에 그래요. 영양과 설탕 때문에 모가 그 영양으로서 물에 담겨 있어도 잘 안 죽어요. 그리고 뿌리를 아주 빨리 내려요. 그 방법은 아주 좋은 겁니다. 모가 저놈도 물에서 자라도 자기네들도 비료를 먹고 생산한 영양이 사실은 설탕이 부족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무진양 자주 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자주 안 주고도 하게 되는 방법, 그걸 해놓은 것이 이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양 후에는 우리가 논마다 우리가 점질토냐 사질토냐에 따라서 우리가 비료 였는 양이 다르죠. 그런데 우리가 사질 땅에는 우리 식량 안 하죠. 맞았다고. 예. 점질 땅에 우리 식량하잖아요. 예. 그 점질의 토양 속에 유기물에 비료가 많이 맺혀 있어서 그래요. 오래 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점질 땅을 우리 식량하고 그 어떤 매상대뿐 말이죠. 그 사실은 사과는 따가지고 팔 때 맛없는 거 우리가 먹고 좋은 거는 다 파는데 쌀농사 지어가지고 그래도 우리가 좋은 거 먹고 그 한 건 다 매상되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황금을 넣고 보면 사질 땅이나 점질 땅이나 맛이 같아져 버려요. 그 쌀 그 정수도 되고 자빠지도 안 하고 우리가 원하는 데 딱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1차 추비 시기에 요때 비료를 10에서 한 30%까지 더 줘도 돼. (1차) 추비 때 우리가 하는 비료를 10에서 30%까지 더 줘도 괜찮습니다. 누가 잡아주느냐? 설탕이 잡아줄 거니까. 설탕 더 쓰면 절대 안 잡아져요. 그래서 1차 수비 시기 때 이때 1차 연면 10이라는 그러면 이삭이 길어져요. 이삭이 길어지고 동시에 출수하도록 만들어요. 이삭이 길어지고 그 다음에 2차 연면 시비기에는 해주면 꼭 이삭 피기 전에 연면 시비하면 어떤 현상이냐면 수정률을 높여줘요. 그럼 알이 수정이 잘 되고 알이 꽉꽉 차게 돼 있어요. 이때 3차, 4차는 이삭이 핀 후에 이걸 연면식 하게 되면 이삭 핀 후에 하게 되면 요놈이 알이 꽉꽉 차요. 알이 꽉꽉 차고 이삭이 길고 벼가 옆집 논두렁을 반을 올라가 타요. 이삭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이삭 핀 후에 두부는 미질 항상과 밥맛이 월등히 차이 나요. 요거는 도정을 하면 쌀이 안 나와요. 단단해가지고 요 쌀을 갖다 뻥튀기 장사 사가서 강원도 천연쌀을 뻥튀기 하니까 뻥튀기가 훨씬 더 나오거든요. 어떻게 쌀이 뻥튀기가 더 나오냐. 자기 평생 튀기봐도 못 봤는데 황금을 얹고 쌀을 해보니까 뻥튀기 더 나오거든요. 철은 5대살을 이겼습니다. 철은 5대살이 좋다 하다가 황금을 얹고 더 좋습니다 하니까 실제 해보니까 바뀌어버리거든요. 자기네들이 밥맛 좋다고 철은 5대살 버티다가 황금을 얹고 해보니까 실제 더 바뀌어버리거든요. 쌀이 정수가 되고 맛이 바뀌어버려요. 월등하게.
뻥튀기도 많이 나오니까. 그리고 3차, 4차 때 여기에서 좀 드론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될 수 있으면 10만 평 이하는 약대로 뿌리라 그래요. 약대로. 그게 제일 좋은 방법. 드론을 해가지고 하긴 합니다. 해남에서 하고 다 합니다. 그런데 제일 좋은 방법은 약대로 뿌려요. 그 드론을 뿌리면 조금 농도를 세게 뿌려가지고 잎이 약간 꼬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그 농도를 먹어야 되기 때문에 드론을 할 때는 자기 거이스가 2분 정도 왕복 살포하고 그러거든요. 방법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삭 핀 후에 이때가 상당히 맛을 좌우해요. 앞에 여기 2분은 여기는 정수량을 늘리고 여기는 정수가 많이 되고 여기에서는 정수보다는 품질에 위주한다. 품질. 이 품질이 월등히 좋아집니다. 고창에서 그 4만 평 농사 짓는 분 톰백 800kg짜리 매상부대 20포 한 백을 만들어서 500개 수매했는데 전달 특등을 당해요. 지난해 특등으로 나오면 그 양이 월등히 많이 예. 그래서 미질이 향상되기 때문에 우리가 해남이나 다들 해온 그 양상을 보면 쌀이 덩이 터져요. 덩이 터진다. 양이 많이 나오고 품질이 좋기 때문에 우리가 수매려면 특등을 받아가고 일반 우리가 1등 상을 받아가고 가격 차이가 포대당 한 5,000원, 6,000원 나거든요. 그 가격이 상당히 큽니다. 근데 여기 마지막에 우리가 3차, 4차 때 연면 시비한 거는 쌀의 요렇게 돼. 요 덩이 터져요. 덩이 터지면 여기 정수가 또 늘어나요. 그리고 덩이 터진 쌀들은 도정을 해보면 미질이 좋아서 그 쌀액이 안 나와요. 쌀액이 전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저 해남까지 제주도에는 쌀에는 많이 적용 안 해도 해남까지 뭐 공까지 한꺼번에 놓고 다 씁니다. 쓰는데 hen 농가들이 대다수는 쌀이 너무 좋다. 그리고 밥을 해놓으면 밥이 식어도 맛이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소비자들이 팔아놓으면 나중에 자꾸 달라가서 내 먹을 식량도 나중에 팔려버렸어요. 내가 나중에 사다 먹어야 돼. 그런 경향이 벌어집니다. 벼는 아주 쉽습니다. 왜 쉬우냐? 연면 시비 속에서 부족분이 벼는 우리나라에 안정화되어 있습니다. 벼 재배법이 아주 잘 되어 있어요. 근데 정수라든지 품질에서 조금 떨어져요. 그 부분이 어느 게 있냐면 요 영향이 두 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벼에 비료를 더 줬다. 여기 더 준 비료가 다음에 도복이 될 것 같다. 그럴 때는 뭘 더 넣냐면 염화가리. 염화가리 쓰면 잎의 함수량을 떨어뜨려야 돼요. 잎의 함수량이 떨어지면 영양 이동이 빨라서 그 쌀로 빨리 갑니다. 전이가. 그러면 요게 안 자빠지는 게 영향을 도와줍니다. 염화가리는 물 500리터 기준하면 1 내지 2kg 정도는 더 열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설탕을 물 500에 우리가 기준을 잡을 때 물 500 기준을 잡을 때 설탕이 3kg인데 요거를 3kg인데 우리가 우짜라 가지고 더 할 때는 3kg가 기본인데 여기서 4 내지 5kg 양을 더 늘려주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가리가 늘어나고 설탕이 늘려주면 비료가 더 있어도 잡아줍니다. 누가 잡아주면 설탕이 더 늘어나면 탄수화물 공급으로서 벼대가 건강해지면서 문고병이 없어져요. 예, 떼궁이 잎이 넓어지고 키가 작아집니다. 그래서 뿌리가 많이 뻗쳐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안 잡힙니다. 태풍을 어지간히 맞아가는 황금을 얹고 해가지고 요렇게 프로가 짠 거는 자빠진 예가 없습니다. 그리고 쌀이 아주 정수됩니다.
맛있습니다. 변은 아주 쉬운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리 같은 데 해도 보리 나달들이 이렇게 밤송이처럼 벌어집니다. 아주 부지런합니다. 그 옥수수 같은 데 살포하는 옥수수가 끝까지 알이 차고 엄청 맛있습니다. 그런데 옥수수 같은 데는 이걸 하게 되면 향이 좋아서 옥수수가 맛있으니까 새가 많이 달라들고 너구리가 많이 오고 멧돼지들이 많이 와요. 그 멧돼지 많이 올 때는 아까 유막 코팅이나 기름 소독을 해서 냄새를 가지고 새나 멧돼지 쫓아야 돼요. 그렇게 하면 멧돼지 안 옵니다. 방법이 그 차이가 있습니다. 쌀에서는 벼에서는 좀 단순하게 요약되어 있습니다. 다른 작물보다 벼는 우리나라의 프로그램들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선진국보다 더 잘 되어 있는 게 우리나라의 벼 재배법입니다. 많이 연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 작물보다도 우리가 그 물에 물을 대서 재배하기 때문에 벼 재배는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기술력이나 안정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10에서 한 30% 증수하는 방법이 이 방법입니다. 벼는 누구나 하기 쉽습니다. 그 대신 문제점은 드론을 하니까 약간 문제가 있어요. 설탕을 농도가 높아지면 드론이 끈적끈적해지고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대를 잡고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벼나 여기 옥수수에 질문하실 분 있습니까? 벼, 옥수수. 그 지금 아까 유인물 주는데 거기 다 있습니다. 아니 옥수수요. 지금 한 3월 20일경에 심어서 지금 크거든요. 예. 이거를 몇 번 해줘야 되는지 요새 주어. 옥수수도 요와 같이 한 4번 정도 해주면 됩니다. 4번 정도. 예, 4번 정도 해주면 됩니다. 그럼 옥수수가 상당히 맛있어요. 그 옥수수는 2개 정도 맺는데 2개를 수확하고 싶으면 비료를 더 줘라. 우리 하나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가 반도 먹거든요. 그래서 비료량이 적어서 그래요. 비료는 한 개. 그러면 용합 코팅을 먼저 해야 돼요? 아니면 설탕물부터 먼저 해요? 그거는 옥수수는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냥 중간에 이런 거. 옥수수도 뭐. 옥수수는 여기에 대롱이 되어 있어요. 네. 마늘보다 더 많이 쌓여요. 네. 잘못하면 여기다가 여기 녹아요. 조심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농도가 늘어나면 요 안에 들어있는 고인 물 때문에 생장점이 녹을 수 있어요. 그럼 약하게 해야 되나? 그렇죠. 옥수수의 여기 단점이에요. 그런데 다 올라와 버리고 나면 이상이 없어요. 키가 안에 꽃대가 올라오고 난 뒤에는 농도가 높아도 이상이 없는데 꽃대가 올라오기 전에 어릴 때는 농도를 높게 살포하거나 우리가 이거 였고 이거 였고 이렇게 양을 늘리죠. 요거 좋은 거 였고 또 설탕 좋은 거 였고 뭐 유망 였고 뭐 이렇게 줄줄이 다 했다가 어떻게 돼? 요 안에 쌓이겠죠. 그러면 여기 안에 있는 생장 때문에 녹아버립니다. 혹시 물이 고여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옥수수에 주의할 점이 요거예요. 지금은 해도 되는데 약하게 해야 된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 많은 영양제나 농약을 혼합을 많이 해서는 안 된다. 지금 좀 새가 약한 편이에요. 예, 그러면 연면 시비 아까 해라는 거 프로그램 하시고 바닥에 요소를 줘서 잎을 두껍게 만들어서 뿌리 펼쳐서 먹어야 된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풀립니다. 예. 네. 예, 또 다른 뭐 질문 있습니까? 벼는 어려운 게 없습니다. 아주 쉬운 겁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이 지역에서는 많은 특용 작물이 많이 없다 보니까 참깨에 대해서 좀 질문드려야 되겠고 참깨. 참깨도 많이 하거든요. 시간 되시면 참깨에 대해서 잠깐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참깨에 참깨 같은 경우에는 잎이 상당히 두터운 작물이에요. 잎이 상당히 두꺼운데 그놈이 잎이 얇아지면 삽시간에 뿌리가 굶어 죽어요. 삽시간에. 그 참깨만큼 잎이 두꺼운 게 잘 없어요. 그런데 요놈이 삽시간에 굶어 죽거든요. 그래서 잎을 항시 두텁게 안 해놓으면 문제가 많아요. 참깨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려면은 요소 추비를 요소 좀 주고 영양제하고 설탕하고 참깨 같은 경우는 추비를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많았을 때 빼내는 방법이 상당히 중요해요. 많았을 때 빼는 거는 잎 함수량을 떨어뜨려 가면 가리가 필요하고, 그래서 참깨가 아랫잎이 요렇게 있는데 가지깨가 있고 그 다음에 외대깨가 있죠. 예. 요 깨는 그 껍질이 얇아요. 요 깨는 껍질이 두꺼워요. 차이가 나죠. 근데 요 놈들이 다 단점이 뿌리가 약해요. 결국에 우리는 참깨는 잎에 탄수화물이 떨어지는 순간에 뿌리가 죽어버려요. 여기 제일 문제예요. 그래서 참깨가 죽었을 때는 비 오고 나서 죽어버려요. 그렇지. 근데 비 오기 전날 연매십에 설탕만 농도만 올리면 괜찮아요. 아주 간단한 게 있습니다. 비 오기 전날 설탕량을 늘리지 않으면 참깨는 죽어버려요. 왜 그러냐? 잎 속에 탄수화물이 없어져서 죽은 거거든요. 그럼 참깨가 죽을 때 모습을 보면 시들머들하게 죽어요. 그 설탕을 양을 어느 정도 하면 될까요? 요게 우리가 비양에 비례하기 때문에 예. 그러면 고래 두덕을 좀 높게 만들어줘야 잘 안 죽어요. 예. 그럼 그 말이 여기에 있는 뿌리가 영양이 작게 내려오면 삼투압으로 영양이 나가버려요. 이래. 예. 근데 요게 영양이 많으면 비 올 때 좀 나가더라도 남아있어야 되거든요. 여기 잎에 있는 탄수화물 양이 광합성 탄수화물 양이나 우리가 줬던 탄수화물이 비가 와도 남아있어야 되는데 비가 오고 난 게 다 내려가 잎이 얇아지면 죽어버려요. 시들머들해. 근데 시들머들해가 죽지 않게 하려면 비가 오기 전에 연면십이 설탕을 기본이 120g 정도로 써야 돼. 20리터. 예. 20리터. 물 20리터에 120g을 쓸 거냐? 안 되면 300g 줘야 돼. 왜 그래야 돼? 비가 많이 올 때, 3일 날 옷 뿌리면 일주일만 비 왔다 가면 팩 죽어버리거든요. 비가 안 올 때 참깨가 죽는 경우 잘 없어요. 가물어도 잘 안 죽어요. 왜? 잎이 두껍기 때문에. 근데 잎이 두꺼워서 가물어도 잘 안 죽어요. 참깨밭에 가보면 진짜 물이 없고 베들베들 말라도 안 죽어요. 근데 비가 오면 팩 죽어버려요. 그 양은 잎 속에 탄수화물이 없어졌다. 그래서 비 오기 전에 탄수화물을 공급해라. 연면식 골드 칼라 여기 칼라 60씩 있으면 들어가면 됩니다. 칼라. 요 영양소와 저 설탕을 합하면 얘는 절대 안 죽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설탕 양만 늘리면 됩니다. 120g이 아니고 300g을 늘릴 때 양을 늘리죠. 설탕 양만 늘어나면 탄수화물이 늘어나서 안 죽게 돼 있어요. 근데 덜깨 같은 거는 강합성 능력이 좋아서 노리끼리에서 살아나요. 덜깨는 안 죽어요. 그리고 덜깨는 뿌리가 습하면 땅 위로 솟아가도 살아요. 근데 얘들은 참깨가 땅에서 노출되고 뿌리가 못 살아요. 가뭄에는 견디는데 비 오면 죽어요. 왜? 가뭄에는 어지간히가 광합성에서 잎이 두껍게 만들어 살 수 있는데 비가 와서 잎에 영양이 이동해버리면 죽는다는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비 오기 전에 잎에다가 탄수화물을 공급해라. 내 밭에 참깨가 아래 이파리가 노란 잎이 많다 싶으면 이거는 잎 속에 영양이 없다. 그때는 비 오기 전에 꼭 영양제를 먼저 쳐놔라. 그러면 안 죽는다. 요런 원리입니다. 참깨는. 그리고 땅콩 같은 경우에 요거 연면식에 하면 땅콩이 비린내가 안 나요. 땅콩이 전혀 비린내가 안 나버려요. 아주 희한합니다. 고구마에 쓰면 고구마가 힘이 싹 빠져버려요. 힘이 풀려버려요. 고구마에는 여기에다가 염화가리가 또 첨가돼야 되고 고구마는 염에 상당히 강한 종입니다. 그래서 염을 줘서 약간 억제를 시키면 국은 비대가 많이 좋아진다. 그래서 전혀 다르다. 그렇게 말합니다. 칼라하고 거리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칼라에는 칼슘이 다량으로 들어있고 그린에는 칼슘이 없습니다. 칼라하고 많이 그런다고 많이 쓰면 굳어요. 그래서 한국말 두 번에 한 번 썰어져 있습니다. 이거 왜 그래 되냐면 수확기에서는 요거 칼라만 쓰고 칼라만 이게
수학기에 수학기에는 칼럼 쓰고 그 전에는 생육기는 그린 두 번의 칼럼 걸. 그 벼농사는 화분 까기 때문에 칼슘이 많이 뿌기 때문에 칼럼 써요. 하나 그렇죠. 그래서 작물별로 우리가 사용해야 될 게 다릅니다. 마늘 생육기에서는 그린 두 번의 칼럼 한번 쓰다가 쫑이 올라오고 난 뒤에 쫑이 다 올랐을 때는 칼럼 쓰라. 감자도 꽃이 완연하게 피가지고 꽃이 약간 시들 때까지는 그린 두 번의 칼럼 한 번. 그 다음에 꽃이 약간 시들 때는 칼럼 쓰라.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작물의 아주 좋은 형태로 바뀌어간다. 그게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역병 심한 받은 이제 설탕해서 주무세요. 역병이야. 심한 받. 역병은 균이잖아요. 역병은 그러면 고쳐요. 돌리짓기. 그 자리는 안 심는 게 제일 좋죠. 맛있는 게 낫다고요? 예, 선충까지 뿌리 혹변까지는 잡아줘요. 잎이 두꺼워 새뿌리가 내려가지고 배추 뿌리 혹변까지는 잡아줘요. 배추 뿌리 혹변까지. 그러나 역병 같은 건 균이거든요. 균을 잡을 때까지는 좀 부족해요. 그건 별개입니다. 다양하게 해도 그건 처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건 돌려짓기에서 그 자리를 균이 밀도를 낮추는 게 좋겠습니다. 이등병도 저도 뭐그 역병이 있는지 어떻게 뭐 무시하는데요? 역병에 예. 역병은 균입니다. 그 균에 대해서는 제가 그 상태에 그것까지 농약은 또 제가 좀 부족합니다. 예, 그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땅콩은 간단히 땅콩은 몇 번 주나요? 땅콩이 땅콩이 아랫잎에 잎이 그 솔콩이 성겨 있고 누운 게 있잖아요. 땅콩이 포복형이 있고 직립형이 있잖아요. 포복형, 직립형. 그러면 요 놈이 여기서 뿌리내 기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 놈이 이파리가 아랫잎이 노릇노릇해지면 비료도 좀 더 줘야 됩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뿌리에서 괴근이 나와서 그 땅콩이 만들어지지만은 요 뿌리에서 뿌리 혹 박테리아를 키워요. 뿌리 혹 박테리아를. 그 땅콩은 비료 조금 주고 연면실에서 힘을 빌려주면 힘이 지 스스로 질소로 만들어 먹어요. 땅콩에도 예. 요소 주나요? 요소를 주고 얘를 이용해 가지고 요 잎이 노릇노릇하게 질 때 아랫잎이 약간 노릇노릇하게 생길 때는 추비로 요소를 주세요. 그리고 연면시비는 7일에서 한 10일 간격, 15일 간격 해주면 몇 번만 해줘도 땅콩은 엄청나게 많이 열고 땅콩 알이 비린내가 나요. 그 뻥도 잘 안 나와요. 뻥이 나온 땅콩은 잎 속에 요 땅콩 이파리 속에 잎 속, 잎, 없잖아요. 예? 석회 넣으면 빵 없어요. 그게 아니에요. 잎 속에 탄수화물이 있으면 온도 때문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석회 때문에 뻥이 안 생기는 게 아니고 잎 두께가 얇아서 곤으로서 여기가 알이 빈통이 된 거예요. 뻥이 된 거예요. 석회 안 넣으면 백발도 좀 빵 넣어요. 그건 억제를 시키는 거고 황금을 넣고 억제를 시키는 거고 잎을 부드럽게 두껍게 키우는 거고 방법이 달라요. 생산량도 많이 나오고 해가 없도록 만드는 방법이 황금을 넣은 법이고 석회나 칼슘이나 마그네슘이나 이 과다하게 쓰는 농법은 정지를 시켜요. 식물을 굳혀요. 그래서 황금을 넣은 것은 절대 식물을 굳히지 마라. 부드럽게 유연하게 키워라. 그게 원칙이에요. 그 딱딱하게 굳히면 생산량이 줄어듭니다. 3번에서 요것도 땅콩도 한 4번 정도만 해줘도 땅콩은 뻥이 안 생기고 알이 꽉꽉 찹니다. 그걸 어렵게 생각 안 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엽이 노랑잎이 생기면 추비는 꼭 주셔야 됩니다. 하엽이 노랑잎이 생긴다는 건 전체 비료량이 부족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주 콩이나 서리 때 심었을 때 걔네들은 설탕 속에 가리 좀 많이 써야 돼요. 그러면 꽃이 아주 많이 피고 많이 꽃타리가 많이 달려요. 키도 많이 안 크고 설탕 양으로서 키를 줄일 수 있다. 왜 그러냐면 식물은 광합성이 부족해지면 무조건 웃자름이 나와요.
질소를 줘서 광합성 양을 늘려서 웃자람을 잡아주는 경우도 있고 설탕을 써서 광합성 양을 늘려서 키를 적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황금알은 그 두 가지 다 씁니다. 그 요소를 더 주면 키가 작아져요. 설탕을 연면시켜도 키가 작아져요. 이 두 가지는 동일합니다. 우리가 요소를 주면 키가 큰다 한 거는 적게 줘서 키가 큰 거예요. 그보다 더 줘야만이 이시 측정했을 때 양이 더 올라가야만 키가 작아집니다. 그게 정확한 논리고 황금알농구에서 그 사계절 이시값을 개발한 건 꼭 기억해뒀다가 그 자료를 활용해서 도표를 만들어서 우리 작물 재배 이시값에 적용하면 맞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우리 여기 자재 판매장에 이 그림이 여기 와 있나요? 지금 농협하고는 거래를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예, 그왜 납품 안 되고 있지? 예, 그건 아직 안 그러면 돼요. 어떻게 우리가 구입하려면 이렇게 개인적으로 신청해야 돼? 예, 여기 택배비 있을 거 아니에요?